1. 고독의 아름다움. 자신에게 진정으로 돌아오면 고독이 얼마나 놀랍도록 아름다운지 깨닫게 됩니다. 고독이 깊어질 때에야 비로소 마음이 무한한 자비, 기쁨, 그리고 평온함으로 열립니다. 한 제자가 선사인 비엔 민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영혼의 반려자를 잃고 나니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지만 제가 영적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의견 차이가 생겼고 그로 인해 반려자를 잃었습니다. 인생과 영성의 길이 정말 그렇게 다른가요? 비엔 민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인생과 영성은 같은 존재의 일부이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마치 강에서 배가 상류로 갈 수도 있고 하류로 갈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길은 종종 역류라 불리는데 이는 세속적인 삶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말하길 배움에서는 날마다 얻지만 도에서는 날마다 잃는다. 이는 인생에서 더 많이 가지려길 더 많이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되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 영성에서는 점점 더 내려놓으며 결국 잃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방향은 확실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혼의 반려자를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평생 동안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드물며 결국 서로의 길이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영적 길과 세속적 길이 다를 때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비슷하지만 습관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나 다른 가지로 자란다는 뜻이죠. 영혼의 반려자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외로움은 참기 어려워지며 새로운 관계를 찾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적 수행에서 이는 고요함으로 돌아가 자신을 발견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바른 마음 챙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고 진정한 영적 길을 걷지 않으면 궁극적인 진리, 즉 참된 동반자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독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적어도 외로움을 견디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듯 진정으로 자신에게 돌아가면 고독은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 마음은 무한한 자비와 기쁨으로 열립니다. 반대로 외부에 의존하거나 영혼의 반려자에게 기대는 것은 마음을 좁은 관계 속에 묶어버려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잃으면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지만 결코 누군가가 자신에게 의존하길 바라지 않으셨고 자신도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능력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비범해질 수 있는가? 고독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먼저 자신과 조화를 이룬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장자는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혼자 있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비범해질 수 있으며 존경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 있음은 자유롭고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사회에 통합되며 공동체에서 성공하는 법을 많이 배우지만 종종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잊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이기고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3.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것. 장자는 해시라는 라이벌과 종종 변증법적인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 번 해시는 장자의 논리에 말문이 막히곤 했는데 그중 유명한 일화인 너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기쁨을 아느냐가 있습니다. 해시가 세상을 떠난 후 장자는 영적 동반자를 잃은 외로움을 이렇게 비유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남자의 코에 검은 점이 있었는데 마치 사마귀 같았습니다. 그는 그 점을 제거하기 위해 석수공을 찾아갔습니다. 석수공은 능숙하게 도끼를 휘둘러 남자의 코를 긁지도 않고 검은 점만 깔끔하게 잘라냈습니다.
소문을 들은 송원군이 석수공을 불러 같은 시범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석수공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예전에는 마음이 편안했지만 지금은 내 동료가 오래전에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보와 이백도 한때 서로의 재능을 칭찬하며 함께 여행했고 평생 동반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산에 있고 그대 마음은 강에 있다며 그들의 뜻이 달라지자 결국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럼 긴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독은 인간 존재의 영원한 상태입니다. 삶의 두 가장 중요한 순간인 탄생과 죽음의 시간에는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고 우리는 홀로 그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독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매일 우리 자신과 더 잘 지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자, 고독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장자의 대대종사호에는 두 마리의 고집스러운 물고기가 말라가는 연못에 함께 누워 서로를 적셔가며 생존하려 애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는 이렇게 애써 버티기보다는 서로를 놓아주고 넓은 바다와 강으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동반자와 함께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행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신의 삶을 먼저 책임지고 주도해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언제나 평범한 마음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곤 한다. 꿈을 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위대함을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군중들 사이에서 벗어나기를 감행하는데 그 군중들은 종종 명성, 지위, 재산 또는 쾌락과 같은 사소한 꿈과 욕망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걱정 속에 자신을 가두며 성공이란 제한된 자원이라서 서로 다투고 쟁취해야 한다고 두려워합니다. 반면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름이란 곧 고독함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자유 속에서 재능은 적절한 번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성숙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대신 혁신을 창출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고독한 사고에 익숙하며 그 고독은 비록 외로울지라도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말이나 타인의 의견이 아닌 오직 그들의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도, 고독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장자의 대종사후에는 두 마리의 고집스러운 물고기가 말라가는 연못에 함께 누워 서로를 적셔가며 생존하려 애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는 이렇게 애써 버티기보다는 서로를 놓아주고 넓은 바다와 강으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동반자와 함께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행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신의 삶을 먼저 책임지고 주도해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언제나 평범한 마음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곤 한다. 꿈을 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위대함을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군중들 사이에서 벗어나기를 감행하는데 그 군중들은 종종 명성, 지위, 재산 또는 쾌락과 같은 사소한 꿈과 욕망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걱정 속에 자신을 가두며 성공이란 제한된 자원이라서 서로 다투고 쟁취해야 한다고 두려워합니다. 반면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름이란 곧 고독함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자유 속에서 재능은 적절한 번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성숙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대신 혁신을 창출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고독한 사고에 익숙하며 그 고독은 비록 외로울지라도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말이나 타인의 의견이 아닌 오직 그들의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즉, 지혜로서의 고독 수용. 당자의 지혜에서 인생의 목적은 자신을 찾고 자신의 길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누구나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 충만한 삶의 시작입니다. 자신 안에서 조화를 찾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과도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혼자일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고독 속에서만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이는 다른 사람과 함께 세계를 여행할 수 있지만 지구 끝까지의 여정은 오직 혼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은 물질적 소유나 이익과 상관없이 야망이나 욕구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부드럽고 기분 좋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며 열린 마음, 평온함, 그리고 자제력에서 비롯됩니다. 고독을 수용하는 것은 또한 용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빠르게 달릴 때 속도를 즐길 수도 있고 천천히 걸을 때 주변 경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명성에 눈이 멀지 않고 기만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고 우아하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장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미건조할 수 있지만 사자로 살아가는 대가는 고독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속에 있고 싶다면 풀처럼 되십시오. 그러나 위대한 나무가 되고 싶다면 고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7. 외로움만이 경험할 수 있는 5가지 멋진 것들. 아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롭거나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재능 있는 사람들임을 알고 계신가요? 때때로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북적이는 장소에 있어도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오히려 혼자 있고 싶어지고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깊은 잠에 빠지고 싶어지죠. 시끄러운 장소에서의 감정과 비교하면 혼자만의 평온함은 정말로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특별한 성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는 위로부터 받은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5가지 놀라운 혜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혜택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내면에서 오는 기쁨. 사교적인 사람들은 종종 파티에서 기쁨을 느끼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만족을 찾습니다. 때로는 단지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외부의 영향을 받아 내면의 감정을 북돋우려 합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는 괴짜 같은 성격이 아니라 내면과 정신적인 세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포옹을 소중히 여기며 그러한 순간들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그들의 삶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그들의 영혼은 사랑과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삶을 기쁘게 살아갈 원동력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외부 요인이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내면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들은 내면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외부의 영향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2. 개인 성장. 일과 삶에서 그들은 단순한 연예인으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참여하는 대화는 반드시 성장을 자극하고 사고의 확장을 도우며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인간은 생각 덕분에 존재하고 발전하며 사람은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존재가 됩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혼자서 즐기고 탐구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 듣는 것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자주 자신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천잔의 술도 부족하고 말이 맞지 않으면 반마디도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들의 사고를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3.
깊이 있는 소통 능력. 사회적 환경을 즐기는 사람들은 종종 많은 친구를 사귀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얕고 피상적입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친구들에 대해 독특하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맺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타인의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듣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들과의 대화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 결과 이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잘 이해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애정을 얻게 됩니다. 자, 자기 성찰. 너무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보내면 자신을 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을 더 잘 들여다볼 시간이 많습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줄어들고 내면이 맑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행복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삶을 즐기지만 때때로 공허함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내면의 기쁨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뛰어난 지능. 자, 왜 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왜 북적거리는 것을 의미 없다고 느낄까요?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인생에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느라 사회적 활동에 시간을 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며 사회적 모임 후에 일반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도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피상적인 만남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더 선호합니다. 혹시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불안한 적이 있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축복으로 성장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음을 내딛고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모든 것의 균형이 존재하며 어떤 것을 잃으면 다른 것을 얻는 법입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저 만약 혼자 사는 것을 즐긴다면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방향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할 수 없고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8.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성장하면서 예전에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할 새로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시간은 힘들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어떤 순간들은 놀랍도록 즐거웠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저에게는 고립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기 개발의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기술 발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이점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많은 작가, 예술가, 음악가, 철학자들이 최고의 작품이 고독 속에서 나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알도스 헉슬리도 강력하고 독창적인 정신일수록 고독의 종교로 기울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해 요소가 없을 때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한 일을 재평가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직관에 귀를 기울이고 결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립을 권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 종일 아무런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 혼자 있는 것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바쁘게 지내는 것도 스스로를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 자신과 자신의 감정에 직면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직면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독을 피하면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고독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로움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저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책 읽기, 자연 탐험 등을 하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스스로만의 시간을 점점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에 휘말리다 보니 제가 누구인지 거의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겪고 20대의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다시 함께 살게 되었고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혼자 있는 시간을 강제로 갖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혼자가 되었고 저는 우울증이 필연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런던으로 이사 온 이후로 친구도 거의 없었고 더 이상 그들과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고양이만 남아 작은 어두운 방에서 몇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저는 많이 울었고 끊임없이 고립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싫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고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외로웠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유쾌하진 않지만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울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때 이상한 힘이 저를 고독 속에서의 교훈을 듣게 만들었고 제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명상을 하던 중 저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혼자 있는 것이 어떤 책보다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섰습니다. 자연의 생동감, 강의 잔잔한 소리, 그리고 주위에 펼쳐진 아름다움을 하나둘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항상 혼자 있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상. 명상은 집중력을 높이는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며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명상은 지속적인 연습이며 일관성은 없을 때도 있지만 저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제공합니다. 2. 일기 쓰기. 매일 글을 쓰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글쓰기는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고 영감이 조용한 순간에 자주 찾아오는 만큼 창의력도 길러줍니다. 글을 쓰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합니다. 3. 자연과 연결되기. 자연 속에서의 명상적인 산책은 영혼을 진정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저의 내면의 행복은 혼자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에 크게 의존합니다. 숲속이나 바닷가를 걸을 때 평화를 느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다음을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방해 요소 제거하기. 혼자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했다면 진정으로 고독에 몰입하세요. 휴대폰을 꺼내 SNS를 확인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절제하고 방해 요소를 피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제대로 된 가치가 있으려면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고 스스로가 그 공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보세요. 2. 우선순위 두기. 모두가 자신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망설여진다 하더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기 위한 변명을 만들지 마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편안해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연결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고독에서 비롯되며 그 사랑으로 당신은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편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시간을 피하려는 방법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와의 관계를 키우는 시간을 가질 때 개인적인 성장이 크게 일어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